참석해주신 주민분들 및 이해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시행기관인 서울지방도시정의 도로계획과 세워진 대장님 참석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임광영 의원님 참석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가평군 건설과 임진석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청평면 지병록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평면 주민자치회장 유인상님 참석하셨습니다. 청평면 이장협의회장 신정현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주민 설명회는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실시설계 노선에 관한 설명 및 질의응답, 회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경춘국도 남양주 춘천 도로건설공사 1209 실설계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민 설명회는 관계기관 협의 등에 의해 수립된 노선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고, 이에 따른 주민분들 및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 수요자 중심의 도로 설계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설명은 본 사업의 109 설계를 수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 박성준 상무님께서 사업 계획 및 109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고, 209는 주식회사 KCI 김종원 사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동명회공단의 박성준 상무입니다. 저희 제2경춘 남양주 춘천구간의 109 설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전체 오전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업이 저희 금남 IC에서부터 백양리역 부근까지 전체 약 33km에 달하는 제2경춘 국도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서울청에서 발주한 남양주시 화덕 동남에 있는 금남 IC에서부터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 수리제 상거리 입구까지 1209에 탄해서 설명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이후 3, 4, 509는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감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주민 설명회 이후에 별도의 자리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점 감안하셔서 저희 해당 기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고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업의 목적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또 46호선 남양주 춘천 구간에서 교통량이 증가가 되니까 이 부분을 새로운 4차로 도로를 건설해서 제2경춘국도 신설을 해서 도로의 간선 기능을 확보하고 전국 차원의 든든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과업 구간은 109 화덕 금남리에서부터 209 청평면 상천리 구간까지입니다. 설계 기간은 저희가 10개월, 올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설계사는 109, 209로 나눠서 9개의 회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좀 조금 더 크게 해줄래요? 예, 알겠습니다. 네. 과업 계율을 말씀드리면 전체 109, 209의 연장을 합치면 15.8km 정도 되고요. 설계 속도는 80km로 목표로 하고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통량은 2030년에 최고 교통량을 발생을 할 걸로 예상을 하는데요. 전체 교통량은 109 구간이 한 2만 대가량, 1교통량 2만 대, 209는 한 3만 2천 대가량 예상하고 있습니다. 109와 209가 공이 교량과 터널로 이루어진 부분인데요. 109
1공부와 2공부 전체 연장의 한 70~80%가 교량과 터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공부 3,900억 원, 2공부 3,000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도에 남양주 춘천 자동차 전용도로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이때 사업성이 좀 부족함이 나타나서 2019년도에 강원도에서 이번에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예탁 면제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후에 2022년 8월까지 원주지방국토가 인증해서 밀리 3사업의 전체 구간에 대한 기본 설계를 완료하였고요. 그리고 올해 초에 지금 하고 있는 실시 설계를 발주를 해서 올 12월에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4월부터 5월 사이에 관계기관 협의를 수행을 하였고요. 오늘 주민 여러분께 지금까지 선정된 노선에 대해서 결정된 노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본 노선은 이미 2022년 8월 기본설계 완료 당시에 노선은 확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오늘 이 자리는 이 이후에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기준이 미달한다든지 위험 요소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저희가 수립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늘 주민 설명의 결과를 거쳐서 23년 8월까지 각종 영향 평가들을 수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결과 내용들을 반영해서 설계를 진행한 후에 9월 즈음에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 단계를 거쳐야 이 사업을 위한 사업비가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23년 10월에 자문과 이런 걸 거쳐서 12월에 준공을 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계 기준을 짤막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설계 속도가 80km이다 보니 빠르게 주행하는 차들이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각종 기준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들에 맞게 설계를 진행을 할 거고요. 현장 구성을 보시면 토목 구간, 일반적으로 교량과 터널이 아닌 일반 구간은 차로 3.5m, 그리고 기록계는 2m, 1.5m씩 양쪽으로 두고 2차로와 2차로, 춘천 방향, 서울 방향 각각 2차로씩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교량과 터널 구간도 마찬가지로 서울 방향, 춘천 방향을 나눠서 2차로씩 설계를 해서 총 4차로의 신설 도로를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공부 주요 검토 내용인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이 구천을 경계로 이쪽은 남양주 지역이고요. 이쪽이 박성주 지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일공부의 금남 ICT에서부터 시작한 노선이 구암1, 2 지나서 이제 광림 디즈랜드, 강남공항동을 이제 터널 구간으로 그 하부를 이제 통과를 하고요. 그리고 논의가구가 위치한 곳에서 가 IC 지명이 그 명칭이 결정된 건 아닙니다. 저희가 편의상 가나 이런 식으로 IC 명칭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 IC를 여기에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 쭉 승인과 하부 통과하는 그 부분을 짤막한 교량을 설치하고 나머지는 다 이제 터널로 계획하는 노선을 그대로 기본 설계 정해진 노선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설계 노선을 준용을 했기 때문에 가평 구간에서의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이후 이제 2공부 변경사항, 2공부 노선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공부 사업책임기술자 KCI 김종환사장입니다. 2공부에서도 기본 설계는 원주 지방국토관청에서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본선에 대해서는 기본 설계와 동일한 노선을 통과하고 있고요. 그 기타 설계 위험 요소라든가 설계 규정
기준 위배되는 사항을 꼼꼼히 점검해서 저희 본부에서는 한 군데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기본 설계 노선은 전체적으로 기본 설계 노선과 똑같은 노선대를 가지고 가면 전체 연장은 6.89km입니다. 그 중에서 변경된 사항은 다 IC라고 편의상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나중에 IC 명칭이 정해지면 설계 완료되면서 보실 겁니다. 지금 현재는 국도 37호선에 접속돼서 다이아몬드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IC는 설계 기준에 미달되고 위험 요소가 상당히 커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국도 46호선에 접속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IC가 현재 국도 37호선에 접속되어 있는데 여기는 산장 관광지 정면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IC의 문제점은 현재 북사면으로 내려가는 연결로가 종당 경사가 8.9%입니다. 북사면 8.9%는 특히 과천, 가평 지역에서는 적설 한랭 지역이기 때문에 겨울철에 교통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한 이 터널은 곡선 반경 130m이고 양방향 궤행으로 2차선 터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종당 경사가 5%로서 상당히 위험한 터널 대양 터널이고 그 다음에 이 곡선부는 75m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램프 곡선 방향이 설계 기준이 50m 이상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30m밖에 안 돼가지고 국도 37호선에서 본 IC를 이용할 차량들이 전복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은 기하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기하구조라는 것이 법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로 기준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터널과 IC 가감속 차로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격거리가 있는데 그 이격거리 기준이 미달되는 곳이 세 군데를 있습니다. 현재 IC 지정에서. 그 다음에 지금 다원 IC라고 산장 관광지에 진입하는 IC가 다이아몬드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이아몬드형과 새로 생기는 이 다이아몬드형이 가감속 차로가 중점이 됩니다. 중점이 40m 정도 되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혼선이 굉장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고 네 번째로는 이 IC의 접속부를 건설하는데 성투부에 보강통벽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지금 부국도에서 보이는 기존 신설 국도가 한 10m 정도 보강토가 쌓여 있습니다. 그 보강토를 헐어내고 이걸 오버하는 요량이 생기기 때문에 한 17m 높이 보강토가 여기에 쌓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지점도 연결로 해서 산지부에 또 다른 국도 37호선 위쪽으로 보강토를 17.2m를 쌓아가지고 산장 관광지에서 보는 전경이 온통 콘크리트 보강토 공벽으로 비춰지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겨울철에 특히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국도 46호선으로 변경을 해서 이 변경된 국도 46호는 소틀마을에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에는 남측 사면이고 종당 경사가 설계 기준인 7% 이내로 6.9%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곡선 반경도 최소 곡선 반경이 53.5m로서 설계 기준을 만족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소틀마을은 본 IC 진입로를 이용해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옆에 가옥들도 본 IC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소통이 상당히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특히 청평면에서는 서울 방향, 춘천 방향은 이 기존의 30km 접속보다는 한 2.1km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 방향에 대한 청평면 소재지 교통량은 상당히
연장이 단축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교통 안전을 위해서 IC만 변경하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이상 변경사항으로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소틀로 마을 안쪽에 살고 있는 신동입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듣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삼양호텔 앞에 거기다가 IC를 만든다고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저희도 들어서 알고 있고, 근데 갑자기 저희 소틀로 마을에다가 입구에다가 그것도 마을 정면에다 그 교량을 놓고 인터뷰를 넓게 잡으니까 저희 마을에도 그 동네 안쪽에 거의 한 100여가 살아요. 근데 그 무슨 환경이 아주 나빠지는 거예요. 그 소음에다가 기아를 세워가지고 거기다 그렇게 하면 저희는 조명권을 망쳐도 됩니까? 산장호텔 쪽에서는 그런 뭐 공설이 터져가지고 나빠진다 그랬는데 저희 주민들은 어떻게 됐어요? 소음에 대해서는 환경의 평가를 거쳐서 충분히 소음이 기준치 이하로 수립될 수 있는 계획을 할 겁니다. 그건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래도 사실 그 조용하고 밀폐된 동네에 사전에 한 번도 예고도 없이 갑자기 지금 제 계획이 돼서 여기가 하겠노라 이렇게 하는 주민을 완전히 무시하고 또 진짜 어수부지로 설계를 하겠다 그러는데 그런 설계는 저희 주민은 원치 않아요. 원치 않는다고요. 어떤 걸 왜 그렇게 변경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또 아까 전면이 다 교량이나 인터체인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해서 저희 주민들도 그런 데 대해서 앞으로 또 대항을 하든지 그럴 예정입니다. 지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기본 설계 당시에 국도 30km선에 접수한 IC가 설계 기준에 적합하다면 그대로 갔겠죠. 그런데 이 IC로는 사고 위험과 설계 기준에 미달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교통사고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환경영향 평가에서 평가해야 될 관문들이 있습니다. 절추 높이 30m 이상이면 환경영향 평가에 통과가 안 됩니다. 그런데 기본 설계 당시에 이 지점은 51m를 절추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환경영향 평가에 대한 문제와 교통사고 위험의 문제, 설계 기준에 미달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IC 적합한 위치를 찾아서 현재 위치에 유지하게 될 겁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상면에 사는 장기부승이라고 합니다. 이 경추북도는 사실상 지난번에 가평군이나 남양주나 충청시 원주북도까지처럼 조율을 해가지고 지원 노선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시는 게 여기 와 계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수준 이하에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도로 시공이나 공법이 세계에서 진짜 상위권에 있는데 산장면지 거기가 그러면 먼저 그 원주 국도발청에서 잘못했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데 기존 설계를 할 때 만약에 산이면 불을 들고 물이 있으면 다리 높이가 적으면 다리를 높이 세워서 그리고 지금 그 IC가 진짜로 중점적으로 생기는 게 왜 생기는 거예요? 상도동의 37번 국도에 연결하기 위해서 생기는 건데 그거를 지금은 그 하천이 간다라고 하면 충청 가기는 좋죠. 하나 지금 여기 가평국민 여기 천평이나 상주동면 사시는 분이 아마 그 서울에 10번 가면 춘천에 한 번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활용도는 지금
본 설계 그대로 먼저 저기 본 설계 된 대로 그대로 그 격편리에 좀 안전하게 만약에 서울국도관청 기술이 부족하면 원주국도관청한테 좀 물어보고 하세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설계 과정이라는 게 타당성 조사, 기본 설계, 실시 설계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타당성 조사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연계됐습니다. 국가 정책 사업에서 예타 연계 사업으로 진행되고요. 기본 설계는 원주 지방국토관청에서 수행했습니다. 기본 설계는 본선 노선에 대한 결정 과정이고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지 규제와 협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기본 설계합니다. 그래서 상세한 사항을 검토하지 않고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위험 요소들도 간과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IC 부분에 대한 위험 요소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이대로 IC는 설치할 수 없다는 결론하에 46%로 접수 이전하게 된 겁니다. 저는 상면 주민자치회장 신성입니다. 지금 이제 종강급여가 지금 85%가 좀 위험하고 환경이 조금 급하다 이런 말씀인데 본선에서는 시속 80km로 소개가 되지만 진입로 상태에서는 IC에서는 그 정도 과속을 내는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강급여가 급하면 좀 길이를 좀 더 늘려서 저 위쪽 저기 폰션 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서 인터체인지를 만드시는지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여기서 저희 지금 지금 37번 포천나무 거는 지금 수인산 터널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 포천 IC랑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수동에서 수동 터널이 지금 저기 우리 그 상면으로 들어와요. 그게 지금 기본 설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끝나는 하천 내역이 37번 끝나는 지점에서 설악 IC까지 지금 지금 우리 도의원님 와 계시잖아요. 예? 도의원님도 지금 그걸 추진하고 계세요. 그럼 저 37번부터가 그만큼 중요한 도로예요. 거기에 인터체인지를 만들어 주셔야지. 여기가 만들어가지고 저기 병목 구간에 저렇게 만들어 놓으면 병목 현상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럼 구조적으로 도로 구조적으로 좀 변경을 하실 노력을 하셔야지. 어떻게 IC 자체를 옮겨버리면 그 마을은 어떻게 될 것이며 정말 답답합니다. 좀 대책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 이쪽으로 더 옮기기도 어려운 이유가 다운 IC라고 산장 관광단지로 진입하는 다이아몬드 IC가 있습니다. 거기하고도 지금 40m가 중첩교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걸 더 옮기기는 어려워서 올리시면 되잖아요. 그쪽 쪽으로. 중단 병사만 무조건 완화시킨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여기가 그럼 다음 이거를 저 40m 위로 올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다는 저희 동네는 그걸 그렇지 않은데 갑자기 거기가 하신다면 거기서는 정말 원하는데 몸이 정책이 필요하니까 이게 이 종합 많이 없고 갑자기 들어가서 국무회 여기 원 시외곽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지역으로 중에는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본연이 회기중에도 불구하고 수원에서 오늘 단순에 달려온 이유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내용을 전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책사업이나 다루는 이것을 하시면서 가타부타 다른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박구불멍부터 여기까지 온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시시설계 부분에 대한 위해서비 납품 받으셨습니까? 네, 착수가 2월 6일인데 납품 받으셨어요? 납품이 아니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설계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면 이 IC도 시시설계 부분에서 주민 공청회를 하는 이유는 충분히 이것이 아닌 제3의 자리든 저것이 되든 어떤 사안이 되든 시시 설계 중이니까 변경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질문이 맞죠? 변경은 가능하죠? 예, 가능하다고 놓고 본다면 여기 불합리한 IC를 예, 예. 그대로
설계할 수는 논 의원이 없다는 질문하고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잠깐 들어주세요. 그렇다면 왜 설명하시는 내용이 결정이 난 듯하게 설명을 하시고 이거는 설명회가 아니고 보고회입니다. 저쪽 기본 설계는 무조건 아니니 우리가 검토한 이 설계가 맞다. 나는 A는 B다. B가 A로 갈 수가 없다. 자, A가 B가 아니면 C가 나오잖아요. A, B의 완성품이. 어떤 노력치를 지금 담당자분은 말씀 안 하고 계시다. 실시 설계가 2월 6일 날 착수가 됐고, 여기 관련 자료로 4월 6일로 관계기간 협의가 됐고, 경기도에 10일기간이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 싶은 거는 이 자리에서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경기도와 어느 부처와 이것을 충분히 협의했으며 그 관련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서울지방청이니까 저랑 업무 관련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어서 어딘지 좀 알려주세요. 어느 부서랑 협의를 하셨는지 그 협의에 대한 관련자를 본의원이 출동을 하고 난 다음에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그 다음에 11개 기간이 과연 어느 기간인지 이 정도 자리면 그 기간을 나열해 주셔야 하는 게 올바른 오늘 설명의 자리입니다. 거기에 가평군이 왠지 없지 않은가라는 본의원이 되게 의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평군에 여기 도로 과장님도 계신데 여기 계시는다면은 오늘 처음 알아서 이 자리에 오신 겁니까? 아니면 사전에 협의를 충분히 하셔서 알고 있기 때문에 관계기한 협의는 가평군 경기도 사전 협의는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호명터널이라는 37번 국도가 효율적으로 도로가 100%라는 건 없지만 78% 이상을 유지시키기 위한 설악 IC와 연계된 37번 국도가 어떻게 연결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가평군에 특히 우리 청평군과 조정면 상면에 아주 목줄과 같은 생명줄이다라는 사명감을 갖고 사실상 많이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말씀의 설명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게 온다라는 그런 반발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쪽의 설명은 좀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IC가 절로 가든 안 가든 본의원이 알아본 거라는 추론이지만 이거 부결이 많이 난 이유가 업체가 선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돈 아닙니까? 예산. 저기는 돈이 많아서 안 되고 여기는 돈이 마땅하니까 일로 가면은 업체가 혹시나 뒷계약으로 이거 일로 IC 옮겨주면은 우리 업체가 이거 맡아서 하겠습니다 라는 어떤 조건부 협의가 있었습니까? 그런 거 없었겠죠? 사도는 아니니까요. 만약에 그런 사실이 발각이 된다면 오늘 서울부터 지방청에 대한 오늘 이 설명회는 상당한 책임과 관계자 여러분의 아주 책임을 중히 물을 것임을 이 자리에서 정확히 천명하는 바입니다. 실시 설계 중에 이 설명서가 어떻게 이 안은 아니니 저 안으로 갑니다라고 결론된 내용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면 우리 존경하는 여러 가평군 주민들이 반발밖에 더 사시겠습니까? 오랜 세월의 공부에 집행하시고 경력이 훌륭하신 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본 의원도 합리적인 설득을 주민들한테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 가평군 단체장은 어떻게 합리적으로 주민들한테 이 내용을 갖고 설득을 하게 된다면 설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A는 아니고 B니까 B로 갑니다. 새마을운동 삽질하면서 고속도로 놓는 것도 아니잖아요. 좀 더 합리적이고 관련 근거 있고 그 관련 근거에 숨김없이 설명에 임하신다면 주민들도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이런 고통이 있구나, 이런 부분에서 느끼고 동조하고 같이 협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열받을 거를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가평 분단위에 있는 시민이라고 설명의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무죄하지 않습니다. 한 말씀도 안 들고 듣고 가려고 그러다가 앞자리에서 듣다 좀 불쾌해서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실시 설계 중이시라면 실시 설계 중인 거에 맞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율길 이기장 김태일입니다. 상현. 이 우리 주민을 위해서 참 좋은 길을 닦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길을 닦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길 닦는 목적. 지금 네. 또 사실 한 말씀만 하세요. 지체가 많기 때문에 지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로를 만든 겁니다. 그렇죠? 제가 느끼는 이 길을 닦으신 그 길을 보면 이 근처에서 있는 남양주시, 남양 서울 나가다 남양주시 구를 통과하면서 저 병목 형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저 신호등을 놓고 그것을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남양주로 네, 남양주 거기가 남양주시 거기 어디야 장영 입구입니다. 보셨습니까? 그걸 잘 닦으셨습니까? 거기를 지날 때마다 내가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면서 길을 닦는 사람들인가? 지나면서 사람들이 퇴마를 합니다. 왜 그 길을 잘 닦아 놓으시고 거기를 통과시켜서 내려가게끔 올라가게끔 해놓지 거기다 신호등에 갖다 딱 해놓고 그거를 다 달리다가 다 병목 형상을 만들고 그리고 또한 내촌 18리다가 갔다가 8차선을 해놨습니다. 아니 기껏 달려오면 뭐합니까? 신호등에 다 걸려있는데 그러한 길은 그냥 차라리 놔두십시오. 안 닦는 게 낫습니다. 지금 본인이 말하고 싶은 것은 길을 닦으시면서 다니면서 보시면서 다시는 이런 길을 닦지 말아야겠다. 주민들이 이런 불편을 겪겠다. 이걸 좀 책임감을 가지십시오. 물론 잘한 점도 있습니다. 못하는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잘하신 건 훌륭히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여기 주민이 오신 것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 우리가 이 지역에서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길을 하도 많이 닦다 보시는 그런 문제점, 적은 문제점을 먼저 알고 계시겠죠.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이 이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니시면서 보시면서 다시는 이렇게 병목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길을 닦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충평면에 거주하고 있는 김범수입니다. 이 성명회가 있게 돼서 되게 뜻깊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 성면에 계신 주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참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마 37호소랑 연결되는 부분이 변경이 되는 과정에서 지역 발전에 좀 저해가 되지 않나, 편리성도 그래서 그런 부분 10분 저희들이 좀 이해할 수 있고요. 또 서툴 주민께서도 우리 조용한 경우인터테지가 오니까 생계질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걱정스러운 또 해야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개발 없는 발전이 있을 수 있겠나 이런 생각도 가져보고요. 또 원래 저희 경춘도가 이 서안면 쪽으로 태웅리를 이 노선도에서 이제 가고자 했던 것을 가평군의 지역 주민들과 함께 다 나서서 지금의 그 노선으로 이제 오게 돼서 이제 상년이나 청평면 주민들 굉장히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IC가 또 이렇게 좀 변경이 되다 보니까 섭섭한 마음이 이렇게 앞선데 저희 솔직한 심정으로는 청평 주민으로서는 조금 이렇게 이전한 게 굉장히 사실 환영스럽고 솔직한 심정으로. 근데 이부 상면이나 전영면 쪽에서 이분을 제 의견인데 37호선 그 천지 IC
거기에 붙일 수 있는 방향은 또 없는지, 그럼 이런 것이 다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끝으로 이제 이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언제 착공돼서 언제 준공이 되는지 오셨으니까 그 점도 한번 아실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실시 설계가 금년 12월에 준공한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용지 보상하고 하는 기간이 한 1년 정도 걸릴 거예요. 그러면 2024년까지는 용지 보상을 하고 2025년도에 공사를 아마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준공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통상 개통 시점은 개통 시점에서 2025년에서부터 한 7년 정도 7년이요? 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여기 오늘 이제 설명회가 지금 이거를 여론을 수렴해서 어떠한 지금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는 안 되고 이거로 가는 쪽으로다가 지금 설명회를 하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만에 하나 이게 먼저 원칙대로 안 간다라고 하면 상조종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거 백조시키고. 저희들이 실설계 끝날 때까지 남은 기간 충실히 설계에 대해서 신경 있게 검토를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검토 결과로는 현재 상태로는 또 46%에 충족시키는 것이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에 하자면 하나 많아지고 모르니까. 예. 여기서 한 말씀 합시다. 여기 순서대로 제가 마이크 갖다 드리시면 사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또 간략하게 좀 해주세요. 인원들이 많으니까요.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삼면주의자치회 최원준 의원입니다. 여기 원주국토관리청 담당 발주부서 주무관 나와 계신가요? 네, 그분에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원주지방청장. 예. 서울지방. 서울지방. 지금 오늘 주민설명회가 아니라 이것은 노선을 확정해놓고 그냥 통보 형식의 용역보고네요. 그리고 기본계획이나 기본설계 단계에서 주민설명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시설계 단계에서 용역보고가 이루어지는 것이네. 그런 거죠. 이게 사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노선 자체를 기본설계 때 원주청에서 시행을 하면서 법적인 주민설명회를 다 거쳤고요. 그리고 이제 노선이 확정된 상태에서 저희는 실시설계를 한 거고요. 실시설계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아이시 부분은 기하부족적인 부분이 그런 이제 문제점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이제 개선하는 방법을 많이 고민을 하다가 나이시 위치를 변경했을 때 이게 이제 최적이라고 생각해서 관계이전 협의를 진행을 했고 그걸 이제 처음 주민들한테 대리하는 자리고요. 앞으로 요 이제 IC 위치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사전에 좀 반대하시는 분들이 해주시긴 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자리는 그냥 요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알려드리는 자리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요 과정은 이제 과편분이랑 같이 저희도 좀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요건 어떻게 풀어가야겠죠. 저희가 주민들이 반대하는 게 무조건적으로는 이렇지는 않고 주민들이 대표되는 분들이나 이렇게 해서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저희도 계획을 확정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정하는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에 저희가 여태까지 검토했을 때는 옮기는 게 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발표하시는 분께서 노선은 확정이 됐고 지금 실시설계 단계고 안전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제가 그럼 착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고하는 것은 확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주민들이 알고 계셔도 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존의 나아이시 위치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설령 저 상태로 운전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고 위험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거보다는 이제 현재 저희가 이제 변경하려고 하는 위치가 이제 최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주민들한테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KCI 지금 보고하시는 분께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설계 속도 80%를 만족하기 위해서 곡선 반경 다이아몬드형 곡선 반경을 79m로 하셨다고 그랬죠? 그 본선은 설계 기준이 80km 속도이면 최소 곡선 반경이 280m입니다. 280m고 IC 램프는 40km/h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km로 주행할 때 최소 곡선 반경은 50m가 됩니다. 그래서 차량 폭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53.5m로 계획해서 50m 이상은 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설계에 있는 30m는 곡선 반경이 너무 적기 때문에 차량 전대용이 크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기본 설계할 때 원주 지방청에서 기본 설계를 왜 50m로 했을까요? 30m로? 지형상 더 이상 키우기가 어려운 그런 지역입니다. 그것은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전속도를 위반해 가면서 곡선 반경을 50m로 30m로 했다고 하는 것은 그걸 가지고 그 주민설명회를 했었다 하더라도 여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해도 소용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명회는 우리가 기본 설명과 기본 계획 수준의 주민 설명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 맞지요? 라고 생각하지 않죠? 네. 제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차피 이렇게 주민설명회를 하면은 항상 이제 말씀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제 반대하시는 이유가 이제 IC 옮기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을 이 자리에서 다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할 수는 없으니까 이 정도로 저희가 이거는 충분히 들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제 앞으로 박평진이랑 같이 협의하는 과정을 갖겠습니다. 이 정도로 설명회 자리는 좀 마무리했습니다. 잠깐만요. 예, 가평군 의회에서 나왔는데 용해옥사한테 여쭤볼게요. 그 37번에서 나와서 46번에서 제2정치국을 들어가잖아요. 그 정체 현상은 알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러면 요즘도 지금 그 신호등 하나만 떨어지면 정체가 돼서 37번이 서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춘천을 가든 서울을 가든 제2경춘국도를 타려면은 한 방향으로 싹 가야 되는데 그거를 그럼 37번 국도, 46번 국도를 다 죽이고 제2경춘국도를 논다는 건데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46호선 국도가 46,000대 정도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신호등이 보니까 상당히 포화 상태인데요. 그것 때문에 신호등이 없는 제2경춘국도를 계획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2경춘국도는 신호등이 없어서 제일 빨리 갈 수 있는데 37번 국도고 46번 국도는 완전히 마비가 돼서 쓴다는 얘기죠. 지금 46번 제2경춘국도가 생긴다면 그쪽으로 교통량이 상당수가 전환이 됩니다. 209 같은 경우는 32,000대가 통과합니다. 109는 24,000대 정도 통과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상류정면에서 나오는 게 제2경춘국도로 와서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류정면에서 나오는 차는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아요. 제2경춘국도가 생기든 안 생기든 그건 똑같은 상황이면 더 많이 밀린다는 건 누가 봐도 아는 거지 왜 어떻게 적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춘천을 가는 거는 용역사분 말씀이 맞아요. 가평에서 머무는 사람들은 무조건 정체가 되는 게 누가 봐도 아는 거죠. 그거는. 본선교통이 그리고 서울청에서 나오셨는데 원주청은 강원청에서 이렇게 좋게 해놓은 거를 갖다가 서울청이 됐으면은
같은 지역이면 더 좋은 방향을 찾아주셔야지 어떻게 거꾸로 갑니까 그거를? 저희가 이제 더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한 거고요. 더 좋은 방향이 그 이제 가평은 아이마트 교체 더 좋은 방향입니다. 위치 바뀌는 거에 대해서 하는데 이게 IC 바뀐다고 해서 이게 많이 이격되는 게 아니거든요. 기존 37번에서 하천 IC통에서 모델 단충부터 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입체 교차로를 만들어 주시든가 차라리 입체 교차로를 만들어 주시면은 말씀이 돼요. 입체 교차로 아니지 않습니까? 입체 교차로에 아니죠? 46번 접속되는데 네. 네, 거기는 입체는 아니죠. 그럼 편이 막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이게 상면, 조정면, 충평면이라도 좀 도움이 되면 괜찮은데 상계면이 전체가 손해를 보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거는 저희가 이제 그래서 분석하면서 크게 그거는 이 옮기는 걸로 인해서 크게 차이는 없다고 저희 이제 검토했었어요. 그러면 주말에 주민하고 여기 터널서부터 그런 한번 문제를 이 와보세요. 자리에서 뭐 얘기해가지고 결정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차차 협의하는 걸로. 그러니까 주민의 뜻을 잘 받아라는 이 말씀이에요. 옳소. 아 원하는 대로 가면 되잖아요. 왜 그거 바꿔갖고 그래? 지금 여기 설계하신 분이 하천이 그 소틀로 골짜기니하고 덕현이 거기 골짜기 와보셨어요? 와보셨어요? 하천이 골짜기는 덕현이 거기 사거리가 반도 안 돼요. 넓이가. 근데 그 좁은 데가 왜 돈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골짜기요? 그래, 거기는 원하고 저희는 반대인데 이쪽으로 그러니까요. 네. 반대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한마디로만 하고 넘어갑시다. 이야기 시간을 바쁘실 텐데요. 바쁘실 텐데 남양주 같은 그런 도로 닦지 마셔요. 예, 예.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청평면에 살고 있는 지 18년째 된 작은 암자의 주지인데요. 도로의 목적이 아까 말씀 들으니까 정체 해소하고 소통 원활하고 목적은 편안한 주민 생활을 목적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게 순엉터리 도로 같아요. 다른 지역을 가보면 외곽 도로가 한참 떨어져 있어요. 지금 난 도로 위에다가 덧칠해가지고 이게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기획을 했는지 몰라도 주민들 우선 불편 희생을 강요하면서 하면은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아까도 저기 3개 주민들이 희생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해서 주민들 편의를 고려해서 백지부터 다시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아.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원하는 대로 가면 돼.